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제가 혼자 방에서 나만의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의 절친이 절 목격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제가 그분을 생각하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였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 씨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고백 후 흐른 침묵. 그리고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침실로 향하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아내의 20년 지기 절친과 제가 금지된 선을 넘던 그날 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올해 49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20년 넘게 쌓아온 실력으로 나름 인정받는 곳이에요. 아파트 리모델링부터 상업 건물 설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왔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고 삶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 수진이를 췌장암으로 잃었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44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왔고 너무 빨리 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으며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수진이 생각이 나서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 갔어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때 수진이의 절친 서유나 씨가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와 수진이는 대학 동기였어요. 20살 때 만나서 25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유나 씨는 저보다 4살 어렸고 수진이보다는 1살 위였어요. 45이었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장례식 때도 오셨었는데 그때 많이 우셨어요. 25년 지기 친구를 잃은 슬픔이 컸던 거죠. 태준 씨, 밥은 먹고 다녀요? 처음 유나 씨가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나 씨는 말없이 냉장고를 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날부터 유나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오셨어요.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청소를 하시고 집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말없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이해자였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요즘 혼자 살아요. 네, 남편이랑 별거 중이에요. 벌써 6개월째.
유나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는 유나 씨 부부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 유나 씨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유나 씨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딸 지우는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요. 저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유나 씨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혼자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 씨가 차려주신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억지로라도 회사에 나가고 일을 했어요. 유나 씨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늘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어머, 정말요? 잘했네요. 유나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유나 씨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5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필라테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 씨가 설거지를 하실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유나 씨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싱크대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왠지 눈길을 끌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가 오실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유나 씨의 웃는 얼굴이, 목소리가, 몸짓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던 중 유나 씨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고 계시던 원룸 건물주가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며 나가달라는 거였어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요. 갑자기 어디서 집을 구해요? 유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네. 방도 남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천천히 집 구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나 씨가 곁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방이 4개나 되는데 저 혼자 쓰고 있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거든요. 유나 씨가 계시면 수진이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유나 씨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나 씨는 제 방에서 가장 먼 게스트룸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요.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 씨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빨래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요. 같이 돌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빨래 돌리는데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빨래를 맡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제 방문 앞에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속옷까지 있었습니다. 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나 씨가 제 속옷까지 빨아주신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민망해서 말을 꺼냈어요. 유나 씨, 속옷은 제가 따로 빨게요. 왜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빨래는 빨래인데 뭐. 유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같이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후로도 유나 씨는 자연스럽게 제 빨래를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나 씨가 제 속옷까지 만지고 빨고 개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말이에요. 그 친밀함이 저도 모르게 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 씨가 이미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시는 모습도 눈에 자주 들어왔죠. 특히 저녁 산책을 다녀오신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유나 씨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으셨는데 가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 무심코 다리를 꼬시는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드러나는 매끈한 종아리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의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45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유나 씨가 거실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계셨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레깅스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그 옷차림이 유나 씨의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유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쭉 펴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45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탄력 있는 허벅지, 잔한 허리, 부드러운 어깨선. 유나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그 순간 유나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 씨가 웃으셨어요.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목 좀 마르네요. 네, 그럴게요. 저는 커피를 타서 유나 씨께 드렸습니다. 유나 씨가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 커피를 받으셨는데 그때 무릎 위로 올라온 레깅스 밑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유나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유나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필라테스 하던 모습,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가 집안일을 하실 때마다, 유나 씨가 웃으실 때마다, 유나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다가도 문득 유나 씨 생각이 나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 저녁에 유나 씨가 입고 계셨던 옷차림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원피스였는데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주방을 오가실 때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또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잠갔어. 저는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예전에 봤던 여배우의 얼굴, 지나가다 마주쳤던 낯선 여자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유나 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 원피스를 입고 주방을 오가시던 모습,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웃으실 때의 표정.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유나 씨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만 유나 씨의 모습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태준 씨.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어요.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갔는데 제대로 안 잠긴 거였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는데. 유나 씨가 셔츠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제 모습, 제 표정,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 유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가 작게 놀라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무릎으로 가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나 씨도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미안해요.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셔츠가 유나 씨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유나 씨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유나 씨가 황급히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유나 씨가 급히 방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남자가. 그럴 수 있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신이.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 씨가 나가시기 직전 제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눈빛, 놀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유나 씨와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주쳐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을 때 유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유나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요? 네. 유나 씨는요? 나도 잘 잤어요. 우리는 어색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유나 씨가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저녁은 준비해 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나 씨가 제 방에 들어오셨던 순간, 그때 유나 씨의 표정, 유나 씨가 하신 말씀들,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유나 씨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저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유나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주방이 아니라 거실에 계셨습니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요. 태준 씨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유나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앉아요. 저는 유나 씨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있잖아요. 유나 씨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나 씨,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태준 씨 잘못 없어요. 유나 씨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다 벌어진 김에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유나 씨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유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유나 씨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유나 씨가 자꾸 눈에 밟혔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유나 씨는 제 아내의 절친이고 저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유나 씨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본능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유나 씨가 집안일 하시는 모습,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태준 씨, 남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유나 씨한테도 죄송하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유나 씨 생각만 나고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고 이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유나 씨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요. 유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매일 참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유나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유나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녔나 봐요. 유나 씨가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어젯밤에 본 건 솔직히 놀랐어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태준 씨. 유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유나 씨, 진짜요? 응. 유나 씨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유나 씨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갈까요? 유나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유나 씨,
응. 저는 유나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유나 씨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나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방에서 나를 달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사람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함께 느끼는 감정,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유나 씨도 정말 오랜만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 씨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유나 씨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큰일 했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유나 씨도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회해요? 유나 씨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유나 씨는요? 나도. 유나 씨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근데 행복해요. 저도 유나 씨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내의 절친과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유나 씨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녁 6시만 되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유나 씨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유나 씨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식사 금방 차릴게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 씨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유나 씨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유나 씨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유나 씨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절친과 남편이었지만 집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태준 씨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밤 유나 씨가 제 품에 안겨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유나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 씨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태준 씨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유나 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유나 씨,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조용한 곳으로요. 둘이서. 유나 씨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결국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유나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유나 씨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유나 씨가 준비한 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유나 씨가 웃으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유나 씨가 중얼거리셨어요. 되죠.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저는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유나 씨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다. 네, 정말이요. 저는 유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일출보다 유나 씨가 더 아름다웠어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해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그래. 언제? 전화가 끝난 후 유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우가 결혼한대요. 지우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우, 유나 씨의 외동딸이었어요. 26살이었는데 회사 선배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요? 응. 3개월 후에 결혼식 올린대요. 그리고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나랑 같이 살고 싶대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유나 씨와 함께 산다면 유나 씨는 이 집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유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넓잖아요. 방도 많고 거기서 지내면서 준비하고 싶대요. 어떡하죠? 유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지우는 키가 크고 날씬한 26살 여성이었어요. 유나 씨를 닮아서 예쁜 얼굴에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준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지우야. 결혼 축하해. 감사해요. 3개월 동안 신세 많이 질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유나 씨 방 옆에 있는 방을 선택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려 했고 유나 씨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나 씨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어요. 지우는 항상 집에 있었고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 씨, 안 돼요. 지우가 깰 수도 있어요. 문 너머로 유나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유나 씨는 최대한 조심했어요.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잘 안 메워졌어요. 태준 씨, 이리 와봐요. 유나 씨가 다가오셔서 제 넥타이를 매만지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됐어요. 유나 씨가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지우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태준 아저씨 출근하세요? 응. 넥타이가 안 메워져서. 유나 씨가 황급히 설명하셨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묘했어요.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유나 씨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릇을 건네주다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몇 초였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나 씨가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유나 씨의 어깨를 받쳐드렸습니다. 유나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아,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 씨를 깨웠습니다. 유나 씨, 방에 가서 주무세요. 응. 아, 미안해요. 유나 씨가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유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는데 유나 씨가 따라오셨습니다. 지우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유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나한테라도.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유나 씨를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저를 부르더군요. 태준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지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뭐? 저눈 있어요. 다 봤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넥타이 매주시는 거, 설거지하면서 손잡는 거, 소파에서 기대는 거. 그게 그냥 수진이 이모 절친이랑 남편 사이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지우야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아저씨는 수진이 이모 남편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모 절친이고. 이게 맞아요? 지우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제발 정리하세요. 엄마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지우가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맞나?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결혼한대요. 지우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우, 유나 씨의 외동딸이었어요. 26살이었는데 회사 선배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요? 응. 3개월 후에 결혼식 올린대요. 그리고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나랑 같이 살고 싶대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유나 씨와 함께 산다면 유나 씨는 이 집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넓잖아요. 방도 많고 거기서 지내면서 준비하고 싶대요. 어떡하죠? 유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지우는 키가 크고 날씬한 26살 여성이었어요. 유나 씨를 닮아서 예쁜 얼굴에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준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지우야. 결혼 축하해. 감사해요. 3개월 동안 신세 많이 질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유나 씨 방 옆에 있는 방을 선택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려 했고 유나 씨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나 씨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어요. 지우는 항상 집에 있었고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 씨, 안 돼요. 지우가 깰 수도 있어요. 문 너머로 유나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유나 씨는 최대한 조심했어요.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잘 안 메워졌어요. 태준 씨, 이리 와봐요. 유나 씨가 다가오셔서 제 넥타이를 매만지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됐어요. 유나 씨가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지우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태준 아저씨 출근하세요? 응. 넥타이가 안 메워져서. 유나 씨가 황급히 설명하셨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묘했어요.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유나 씨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릇을 건네주다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몇 초였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나 씨가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유나 씨의 어깨를 받쳐드렸습니다. 유나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아,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 씨를 깨웠습니다. 유나 씨, 방에 가서 주무세요. 응. 아, 미안해요. 유나 씨가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유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는데 유나 씨가 따라오셨습니다. 지우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유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나한테라도.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유나 씨를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저를 부르더군요. 태준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지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뭐? 저 눈 있어요. 다 봤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넥타이 매주시는 거, 설거지하면서 손잡는 거, 소파에서 기대는 거. 그게 그냥 수진이 이모 절친이랑 남편 사이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지우야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아저씨는 수진이 이모 남편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모 절친이고 이게 맞아요? 지우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제발 정리하세요. 엄마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지우가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맞나?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와의 대화 이후 저는 유나 씨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도 일찍 하고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나 씨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 씨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유나 씨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 구했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집? 유나 씨가 놀라셨어요. 네. 결혼하면 어차피 신혼집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갑자기 결혼까지 아직 2달 남았는데 준비할 게 많아요. 거기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우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가요. 결혼 전까지 같이 살아요. 지우야, 나는. 엄마, 우리 둘이 살아요. 오래간만에 모녀끼리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유나 씨가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자고 난 후 유나 씨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태준 씨, 들었죠? 네.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우리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유나 씨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유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해요, 태준 씨. 제가 미안하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응, 사랑해요. 유나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마지막 밤을 함께 했습니다. 조용히 간절하게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유나 씨의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유나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해요. 유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 씨도요. 나는 괜찮아요. 유나 씨가 웃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태준 씨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요. 유나 씨,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나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태준 아저씨, 응,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하지만, 지우야, 내 엄마 잘 돌봐줘. 네. 지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유나 씨와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도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지내요? 네. 유나 씨도 건강하세요. 응. 태준 씨도 행복해야 해요. 네, 유나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2달 후 지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객으로 초대받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유나 씨가 보였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셨습니다. 유나 씨도 저를 보셨어요. 우리는 멀리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유나 씨도요. 행복해 보여요. 유나 씨도요. 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유나 씨와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 돌아보니 유나 씨가 서 계셨어요. 유나 씨, 잠깐만요. 유나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도요, 유나 씨. 그때 태준 씨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잘 살아요. 네. 유나 씨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건축 세미나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47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좋은데요. 그렇게 하죠.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준 씨, 일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인생 이야기. 편안했습니다. 태준 씨는 결혼하셨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년 반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좀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러셨군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태준 씨, 요즘 잘 지내죠? 소식 들었어요. 좋은 분 만났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유나 씨도 잘 지내시죠? 지우 잘 살고 있어요? 응. 지우 부부 잘 살고 있어요. 나도 요즘 괜찮아요. 필라테스 학원 등록했어요. 잘하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태준 씨도 행복하세요. 꼭이요. 네. 유나 씨도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유나 씨와의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오직 따뜻한 기억만.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가끔 유나 씨가 생각날 때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유나 씨. 나도 고마웠어요, 태준 씨.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외로웠던 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으로, 서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준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멀리서라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즘 부쩍 날이 차가워졌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